네, 오늘 LOI 스쿨 그 3주차 3061인데요. 3061, 제가 제목을 레버리지를 활용한 권리소득을 만들어가는 기본 틀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061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 숨은 뜻도 있지만, 결국 3061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권리소득을 만들어가는 기본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의 어떤 흐름은 도대체 그 레버리지란 무엇일까? 그 개념을 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통한 권리소득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또한 권리소득 실현을 위해서 이 306 하나는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306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내가 리스크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 IMF 구제금융 당시에 직장 생활을 했던 직장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총리와 IMF 총재가 만나서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준 거죠. 이쯤에 제가 직장 한 8년 차였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렇게 동아일보에 98년 7월 1일자 기사로 미국계 자본에 넘어간다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밑에 흙에는 감자가 달려 있고요. 위에 줄기에는 토마토가 이렇게 맺혀 있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담당하던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는 뭐 고위직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IMF를 겪으면서 인생의 선배들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직장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는 없겠다. 다른 무엇을 찾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고민만 하고 있었던 참에 대학 선배이신 지금의 스폰서이신 박진호 이양란 백만장자 선배님을 통해서 뉴스킨을 만났고요. 또 대학 선배이신 조기철 이선혜 선배님을 통해서 뉴스킨을 접하게 됐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과연 레버러지란 무엇이냐? 이 화면에 보시면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한테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지렛대 하나 주면 지구도 나는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레버러지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지렛대예요, 지렛대.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도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 하나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영국의 저자인 롬 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레버러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표지에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 바로 레버러지고 친구야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30대 젊은 백만장자가 알려주는 자본의 증식 원리인데요.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갑과 을이란 두 친구가 있는데 갑은 약간 투자 성향이 강해요. 을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공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보를 들은 거죠. 수도권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가치가 오른다.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는 8천만 원을 은행에 빌려서 총 투자 금액 1억으로 수도권에 있는 주택에 투자한 거예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수익률이 50%가 상승이 돼서 1억 5천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금 2천만 원 챙기고 은행에 빌렸던 8천만 원 갚고 투자 수익금 5천만 원을 챙긴 거죠. 근데 을은 돈을 빌리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돈 2천만 원으로만 변두리에 투자했어요. 역시 가치가 50% 상승해서 3천만 원에 팔았죠. 1천만 원의 이익밖에는 못 챙겼어요. 우리 박영민 사회장님, 만약에 나한테 1년 뒤에 저렇게 50%의 가치가 상승하는 투자안이 있다라면 갑처럼 하실래요? 을처럼 하실래요? 저요? 네, 밥처럼 하고 싶어요. 갑처럼 하고 싶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러지예요. 타인의 돈을 빌려서 나의 재산을 증식하는 원리. 음. 그래서 이 레버러지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레버러지를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시간의 레버러지인데요. 비상연락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태풍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연락을 빨리 취할 수 있을까? 이게 비상연락망이고요. 요즘은 하나 더 진보됐죠. 네, 바로 이렇게 재난안전 문자가 띠띠 우리한테 울려지죠. 바로 이런 게요. 단체 문자. 이게 급한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연락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시간의 레버러지를 이용한 거고요. 가맹점의 레버러지가 있어요. 네. 이 가맹점이라는 것도 레버러지를 활용한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 롯데그룹이 지하철 가판대에서 파는 담배를 팔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경향신문에 롯데그룹이 왜 담배 장사를 할까? 네, 이런 제목하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사 내용은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을 통해서 세븐일레븐 점포 4,422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편의점 매출액이 연간 1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 절반이 담배 판매 매출액이다. 5천억이죠. 그런데요, 담배 판매 소매인한테는 10%의 이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보장을 해요. 그럼 5천억의 10%인 500억의 이윤을 롯데그룹이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가판대에 담배 판매 안 하는 곳이 없죠. 왜 그러냐면 합법적으로 10%의 이윤을 나라에서 인정해 주니까요. 그래서 영세민을 위해서 그런 국가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롯데그룹이 이렇게 담배도 팔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맹점을 활용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버러지인 거고요. 입소문의 레버리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소문을 잘 활용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영화계예요. 1,000만 관객이 넘었던 이러한 영화들이 대부분 입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영화계에서 공공연한 그러한 그 기밀이 뭐냐면 500만 관객까지의 동원은 시나리오가 어떠냐, 영상 미학이 어떠냐, 어떤 배우가 출연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500만 관객까지는 돌파가 된대요. 그런데 1,000만 관객이 넘어설려면 본 사람이 입소문을 내줘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영화 봤는데 나 두 번째 보고 있고요. 야, 정말 재밌어. 명량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저 얼마 전에 아바타 그2 있죠. 제가 보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4D를 바꾸려요. 그런데 여러분, 입소문으로만 1,000만 관객이 동원된 뉴스킨의 갈바닉. 혹시 TV에서 갈바닉이 광고되는 걸 보셨나요? 사용하신 분들이 입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 바로 갈바닉인 거죠. 자, 레버러지의 이제 결정판이죠. 금융 레버러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삼성그룹의 계열사 가계도예요. 선이 아주 정신없이 얽혀 있죠. 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돈을 빌려주는데 보증을 서주고 삼성물산은 제일제당에 보증을 서주고. 박경민 사회자님, 저한테 한 10억만 제가 은행에서 빌리는데 보증 같이 서주실래요? 제가 박경민 사회자님도 돈 빌릴 때 저도 그럼 맞보증 서줄게요. 서로가 좋잖아. 아, 싫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허용이 됐었어요. 지금은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열사 간 순환 출자 구조라는 거, 계열사 간 서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위해서 박경민 사회자님이 보증을 서줬는데 제가 부도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경민 사회자님도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열사 간 서로 맞보증 서주는 순환 출자에 의해서 기업을 크게 증식시킨 거죠. 이게 금융의 레버러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기업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반적인 제조기업만 이런 방법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카카오그룹도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마 카카오를 깔고 있죠. 그중에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는 어플이 있어요. 대한민국 1,800만 명이 그 어플을 깔고 가입이 돼 있어요. 그 1,800만 명 중에 하루에 125만 건이 그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한대요. 그런데 택시를 호출했는데 추운 겨울에 한 30분씩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내가 택시 요금에 웃돈으로 1,000원을 더 얹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가 바로 스마트콜 서비스예요. 스마트콜 서비스를, 택시를 호출할 때 스마트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1,000원을 더 내야 되는데 일평균 125만 건이 콜이 온대요. 그러면 하루 매출이 얼마냐면 하루 12억 5천이에요. 네, 125만 곱하기 1,000원 하면 12억 5천이고요. 곱하기 32를 하게 되면 375억 원이에요. 곱하기 12달을 하면 4,500억 원이고요. 네, 카카오는 이렇게 카카오 1,800만 유저를 통해서 그들이 일으키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통 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뉴스킨이 바로 자본주의 회사에서 레버리징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도 20년 전에 뉴스킨이라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뉴스킨 속에 녹아있는 레버리지를 저는 활용해서 권리소득을 얻고 싶어서 뉴스킨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뉴스킨의 레버리지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자, 뉴스킨의 레버리지의 실현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까 하고 뉴스킨의 제품을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저렇게 춤추게 만들었어요. 여보, 당신도 화장품을 바꿔 써봐.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좋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인들한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저처럼 와, 그 제품 좋다. 그럼 나도 소개해도 되니? 하고 우리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분 있죠? 저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요. 소비자한테 늘 파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가맹점을 저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뉴스킨의 레버리지는 실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권리소득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보세요. 이 권리소득은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 건물주라든지 유명한 책을 썼다든지 아니면 빅히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던 분들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뉴스킨을 하면서는 이 엄청난 자면서도 들어오는 권리소득이 되게 쉬울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일에 좀 진행이 어렵게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한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투자금이 없다 보니까요. 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벚꽃연금이라고요? 네, 아마 이제 이번 달부터 슬슬 라디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겠죠? 네. 봄바람이 휘날리면 하면은 장범준 씨는 10억이 들어와요. 매년마다. 봄이 왔네요. 누구죠? 로이킴이죠? 로이킴도 최소한 5억이 들어온대요. 이게 벚꽃 연금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쉽게 이렇게 자면서도 해마다 내가 노래 부르지 않아도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거 내가 차 타고 들어가면 듣는 이 벚꽃 엔딩이 이렇게 연금처럼 들어오게끔 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뉴스킨 사업은요, 이렇게 권리소득, 장범준 씨나 로이킴이 받을 수 있는 권리소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뉴스킨 사업을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보다 내 삶이 더 여유롭고 더 윤택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고 내가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우리 박경민 사장님, 내일은 비가 많이 온대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출근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출근해야 될까요? 잘리잖아요. 출근 안 하면. 그렇죠.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 근데 저는요, 비가 오면 출근하지 않고요,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버둥버둥 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게 바로 뉴스킨 사업이고, 권리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기 결정권. 내가 오늘 출근하고 싶어? 나가. 내가 오늘 출근하기 싫어? 나 그냥 집에서 쉴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게 권리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도요, 이 레버러지가 어떻게 일어날까 고민하면서 삶의 자기 결정권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아유, 이놈의 자식아, 그거 집안 망하는 일인데 그걸 왜 선택했냐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고요. 이놈아, 밥은 먹고 다니. 그렇게 마음 졸이셨던 저희 어머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직급, 지금으로 얘기하면 SBA 정도 되니까 월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커미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쓰시고요. 또 돈을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학 갈 때 손자한테 할머니가 등록금을 경력금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대학 등록금은 아빠가 줄 거니까 너는 뭐 컴퓨터를 사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든지 하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저희 딸이 대학 입학할 때 할머니가 우리 손녀한테 주는 경력금이야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와, 이때 이 권리소득이 누리는 맛을 저는 정말 진하게 누렸어요. 아, 이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권리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306하나, 그 수단이 306하나인데 306하나는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 바로 첫 번째 306하나의 30은 서클 내에 LOI 동의서를 30명을 제출하자는 거죠. LOI라는 것은 영어잖아요. 의향서라는 건데 Letter of Intention. 제가 뉴스킨을 진짜 하고 싶고요.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하는 일정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그 기준에 저는 다가가겠습니다 하는 그 조건이 바로 LOI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사업자가 되고 30명의 LOI를 제출하는 사람을 서클 내에서 발굴해내자라는 거죠. 두 번째, 6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섯 내고 그렇게 30명의 LOI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내가 발굴해내서 그 중에 나와 평생 사업할 6명의 사업자 라인을 만들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사업의 끝점이래요. 뉴스킨의 이제 보상 기준이 벨로시티 보상 플랜으로 바뀌었는데 그 완성체는 6레그 모두가 4만 조직 볼륨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업적 리더십의 완성이고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도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에 있어요. 하나. 바로 매주 한 명의 신규 구매 회원을 발굴하자라는 거죠. 신규 구매 회원이라는 것은 뉴스킨에 가입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 회원인 거죠. 근데 이 신규 구매 회원이 있어야지 30명의 LOI로 넣을 수가 있고 또 여섯 라인이 4만 조직 볼륨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내가 매주 진행하는 한 명의 신규 사업자로부터 이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306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306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네트워크 사업은 권리 소득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이죠. 그래서 권리 소득이란 자산을 통한 소득이고, 우리 사업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제품이 유통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복제되어가는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인 내가 제일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뉴스킨을 해나갈 건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뉴스킨이 어떠한 비즈니스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뉴스킨 한다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커가면서 점점점 나를 닮아가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왜 자꾸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불안해지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자식은, 저 지혜비 똑 닮아가. 저거 외탁했나? 저같이 혈통이 그대로 나오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업에서도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조직의 어떤 그 행동 유형들이 그대로 확장되어 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무엇을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되냐 하면 나부터이기 때문에 나의 피부, 나의 건강, 나의 몸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뉴스킨이라는 이 직업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뉴스킨으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타인한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부가 안 좋았다면 건강한 피부로, 내가 몸이 너무 말랐다면 좀 균형 잡힌 몸으로, 내가 너무 비만했다면 또 균형 잡힌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나부터 바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바뀌어갔을까요? 2007년도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2022년도, 작년이네요. 저의 모습입니다. 2022년 12월. 더 젊어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친구들한테 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뉴스킨 하는 저의 비즈니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뉴스킨 하는 내 이 사업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를 정확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왜 뉴스킨 사업을 하지라는 이유예요. 뉴스킨 비즈니스 진행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뉴스킨 시스템북에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와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비즈니스가 진행되더라도 그렇게 원활하게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박경민 사회자님, 네.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가는 곳이 있어요. 안 가보셨을 것 같다. 혹시 그런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 남들이 간다니까 나도 가야 돼. 바로 대한민국 20살이면 가야 되는 군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서 최선을 다하는 청춘은 없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야, 너무 압수하고 튀려고 하지 마. 이게 이제 누구나 하는 얘기죠. 왜?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몰라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아이들의 수업 태도는 달라지겠죠. 그런데요, 군대를 가야 될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죠. 해병대, UDT, 특전사 이런 것.
이런 곳에 가는 사람들은 일반 사병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내가 뉴스킨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박경민 사장님 오늘 다른 날보다 더 화장도 이쁘고 립스틱 색깔도 아주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옷을 이쁘게 딱 차려입고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섰는데, 내가 어디 가려고 나왔지? 이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 나간 사람. 맞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네.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뉴스킨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내 인생에 나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인가? 이 명확성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권리 수입을 향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명확해야지만 이 비즈니스로서 우리가 원하는 6레그의 사업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프리젠셜 앰버서더의 길에 이를 수 있고 그 이후에 백만장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왜 뉴스킨 사업을 하지라는 이 가치 정립이 잘 안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할애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 Y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네. 한 번만 허락돼야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절반은 자녀에게는 닮고 싶은 부모로서, 부모에게는 의지하고픈 고마운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의 삶은 뉴스킨 사업을 통해 평생 함께하고픈 친구들과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그 가치를 나누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복된 삶의 목표를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마음의 결심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행함을 큰 덕목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한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 번밖에는 살 수 없고요.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죠.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삶은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 늙어지게 돼 있죠. 저 평생 해로한 두 부부처럼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삶의 끝자락에서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권리소득을 내버려질 동안 권리소득을 누리고 살았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뉴스킨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 306하나를 여러분 완성하자라고 선배 사업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버러지 개념 이해되셨고요. 306하나가 왜 중요한지, 그 306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왜 뉴스킨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정립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오늘 짧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